밤마다 한 번씩 깨는 거 그냥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잠만 설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질 수 있고 낮에 피로가 쌓이고 감정도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 분들의 수면과 생활 리듬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밤에 소변 때문에 깨시는 분들이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좋을 저녁 습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60 넘으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밤이 훨씬 편안해지신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 방광 용량이 조금 줄어들고 밤에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변화에 우리가 저녁마다 하는 습관이 더해지면 밤에 깨는 횟수가 생각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저녁 시간에 수분 섭취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젊을 때는 잠들기 직전에 물 한 컵 마시는 게 괜찮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60 이후에는 몸이 그 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밤에 깨는 횟수가 늘면 다시 잠들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은 잔 것 같은데 몸이 무겁고 머리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 다들 아시죠? 이게 반복되면 낮에도 집중이 안 되고 기분도 쉽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실천 가능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혹시 요즘 밤에 꼭 한 번 이상 깨서 화장실 다녀오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지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밤마다 꼭 2번은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누워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아서 한참을 뒤척이신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은 잔 것 같은데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도 가보셨다고 해요. 검사도 받아보셨는데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만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도 그냥 나이 때문이려니 하고 지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녁마다 하시는 습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목이 마를까봐 물을 한 컵 꼭 드신다는 거였어요. 건강을 위해서 물은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밤에도 당연히 마시는 게 좋다고 믿고 계셨던 거죠. 사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마시는 시간과 양, 그리고 방식이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60 이후에는 밤 시간에 수분 섭취를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야 해요. 그분께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어요. 물을 안 드시라는 게 아니라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1시간 반 정도 전으로 시간을 조금 앞당겨 보시라고요. 그리고 양도 큰 컵이 아니라 작은 컵으로 천천히 드셔 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저녁 습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조정하면 좋을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뒤에 나올 내용들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운 정보들이 많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밤에 깨는 문제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낮 생활 전체에 영향을 줘요. 수면이 부족하면 낮에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쉽게 가라앉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고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세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어요. 그분들 중 상당수가 아주 작은 습관 조정만으로 밤이 편안해지는 걸 경험하셨어요.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그냥 일상 속 작은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저녁 시간의 수분 섭취 방식을 조금만 조정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밤에 깨는 것과 직접 연결되는 저녁 습관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해요. 먼저 가장 흔하게 하시는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잠들기 직전에 물 한 컵 마시는 거요. 건강을 위해서 물 많이 마시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밤에도 자기 전에 한 컵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예순 이후에는 밤에 수분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젊을 때는 신장이 밤 동안 소변을 농축해서 자는 동안 화장실 갈 일을 줄여줬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예전만큼 효율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국내 노년 수면 연구 자료를 보면 야간 수분 섭취가 밤에 깨는 횟수를 높인다는 결과가 있어요. 특히 잠들기 1시간 이내에 물을 마시면 그 영향이 더 크다고 해요. 68세 김영호 님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도 매일 밤 자기 전에 물 한 컵씩 드셨대요. 그리고 새벽마다 꼭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셨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물을 안 드시라는 게 아니라 잠들기 1시간 반 정도 전으로 시간을 앞당겨 보시라고요.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밤에 목이 마를까 봐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으시더래요. 오히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갈증을 억지로 참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목이 마르시면 드셔야죠. 다만 습관적으로 자기 직전에 물 한 컵을 쭉 마시는 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저녁에 차 드시는 분들 이야기해 볼게요. 카페인 없는 허브차나 보리차 같은 거요. 카페인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차 종류와 상관없이 수분 자체가 밤에 소변량을 늘릴 수 있어요. 해외 노년 생체 리듬 연구에서 허브차를 저녁에 마신 후 야간 배뇨 횟수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차가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차 한 잔이 보통 200에서 300ml 정도 되잖아요. 이게 저녁 늦게 몸에 들어가면 밤에 처리해야 할 수 분량이 늘어나는 거죠. 72세 이순자 님이라는 분도 저녁마다 따뜻한 허브차 한 잔씩 드셨대요. 건강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하셔서 매일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밤에 꼭 한두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셨어요. 그분께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차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양을 좀 줄이고 시간을 앞당겨 보시라고요. 그랬더니 밤에 깨는 시간이 확실히 늦어지더래요. 새벽 2시에 깨던 게 사시로 늦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마시는 시간과 양이 중요한 거예요. 저녁에 드시고 싶으시면 양을 줄이시고 잠들기 한참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밤에도 나처럼 수분을 보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낮에 물 못 마셨다고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밤은 보충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에요. 한국 노년 건강 보고서를 보면 야간 과다 수분 섭취가 수면 질 저하와 연관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저녁 시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 동안 신장이 계속 일을 해야 하고 그러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지는 거죠. 70세 박재문 님은 낮에 바쁘다 보니 물을 잘 못 드셨대요. 그래서 저녁 되면 목도 마르고 해서 물을 많이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밤 수면을 방해한다는 걸 아시고는 낮 시간에 의식적으로 물을 더 드시고 저녁엔 줄이셨어요. 처음엔 적응이 필요하셨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래요.
낮에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니까 저녁엔 굳이 많이 안 마셔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분은 낮 시간, 특히 오후까지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부터는 천천히 줄여 나가시는 거죠. 밤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은 정말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마시는 방식이요. 서서 급하게 물을 쭉 마시는 분들 계시죠.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급하게 마시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자극을 받아요. 해외 자율신경 관련 연구에서 급하게 수분을 섭취하면 각성 반응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어요. 잠들기 전에 이런 자극을 주면 몸이 진정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66세 정미경 님도 서서 물을 급하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앉아서 천천히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불편하셨대요. 그런데 며칠 하시다 보니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지더래요. 그러니까 물 드실 때는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뉴스나 걱정거리 생각하면서 마시지 마시고 그냥 물 마시는 것 자체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또 잠들기 직전에 물 마시고 바로 눕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몸이 수분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마시자마자 바로 누우면 몸이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수면 전 활동 시간이 부족하면 각성 빈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마신 후에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가볍게 움직이면서 몸이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69세 김동수님은 물 마시고 바로 누우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10분만 여유를 가지고 가볍게 정리하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시고 나서 바로 눕지 마시고 설거지 마무리하시거나 내일 준비 가볍게 하시면서 몸에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밤에 물은 무조건 많이 마셔야 한다는 믿음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나이에 따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게 달라져요. 노년기 생리 변화 연구를 보면 밤 수분 과다 섭취의 부작용이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어요. 젊을 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74세 최영진님은 평생 물은 많이 마셔야 한다고 믿고 사셨대요. 그래서 밤에도 당연히 물을 충분히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시고 밤에는 양보다 몸의 신호를 보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목이 마를 때만 드시고 습관적으로 마시는 건 줄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고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생각, 이제는 조금 유연하게 가지셔야 해요. 특히 밤 시간에는 양보다 타이밍과 방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젊을 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어떤 선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제 예순 이후에 밤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건 따뜻하고 소량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 한 컵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세요. 보통 큰 컵으로 드시면 250에서 300ml 정도 돼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는 100에서 150ml 정도면 충분해요. 작은 머그컵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엔 적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며칠 하시다 보면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큰 컵으로 드시면 자기도 모르게 양이 많아지니까 작은 컵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은 차갑게 드시는 것보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한 모금씩 드시면서 몸이 받아들일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몸에 좀 더 머무는 음료를 선택하는 거예요. 맹물도 좋지만 너무 묽은 음료는 우리 몸을 빠르게 통과해서 바로 배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식물성 음료나 아주 묽은 육수 같은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음료는 맹물보다 몸에 좀 더 천천히 흡수되고 위장도 편안하게 해줘요. 다만 속이 불편하시면 바로 중단하셔야 해요.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맹물 말고 다른 선택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잠들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 이 시간대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너무 일찍 드시면 또 목이 마를 수 있고 너무 늦게 드시면 밤에 깰 수 있거든요. 개인차는 있어요. 어떤 분은 1시간 전이 딱 좋고 어떤 분은 1시간 반 전이 더 편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며칠간 같은 시간에 반복해 보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타이밍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언제 드시나요? 혹시 잠들기 30분 전이나 바로 직전에 드시진 않으세요?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도 밤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신 뒤에 전환 시간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물 마시고 바로 눕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시면서 몸이 정리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설거지 마무리하시거나 내일 입을 옷 꺼내 두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몸에 신호를 주면 몸도 수분을 처리할 준비를 하게 돼요. 우리 몸은 신호를 통해 배우거든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몸도 그 패턴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몸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데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거예요. 이미 다녀왔는데 또 가야 하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방광에 아주 적은 양만 남아 있어도 새벽에 깨우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억지로 참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한 번 더 다녀오시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이 과정을 건너뛰고 계시진 않으세요? 귀찮으실 수 있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 수면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낮 시간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라는 거예요. 밤에 줄이려면 낮에 충분히 드셔야 해요. 낮에 부족하면 저녁에 갈증이 오고 그러면 또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낮 시간, 특히 오전부터 오후 초반까지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몸에도 부담이 덜해요. 일곱 번째로 음식을 통한 수분 섭취도 생각해 보세요.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국이나 찌개,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도 수분이 공급되거든요. 저녁 식사 때 국물 요리를 드셨다면 이것도 수분 섭취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따로 많이 안 드셔도 돼요. 식사를 통해 이미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덟 번째로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약 먹을 때 물과 함께 드시잖아요. 이것도 타이밍을 고려하시면 좋아요. 가능하면 저녁 약은 식사 직후에 드시고 자기 직전은 피하시는 거예요. 약 드실 때 물을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약이 넘어갈 정도면 충분해요. 물 한 컵 가득 드시는 것보다 반 컵 정도로 충분하거든요. 아홉 번째로 계절에 따라 조정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 섭취량이 늘어나야 해요.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름이라고 해서 밤에 물을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낮 시간에 충분히 보충하시고 밤에는 여전히 적당량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몸의 신호를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정말 목이 마르시면 드셔야죠. 무조건 참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습관적으로 마시는 건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목이 마른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는 건지요. 이 차이를 아시면 자연스럽게 양을 조절하실 수 있어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나이에 맞게 조정하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제 오늘 이야기 전체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해요. 밤에 자꾸 깨는 건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면 방광 용량도 줄고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여전히 젊을 때 방식으로 저녁을 보내고 있다는 게 더해지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특히 저녁 시간의 수분 섭취 방식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잘못된 상식은 밤에도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믿음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물 많이 마시라는 이야기 워낙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자기 전에 한 컵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올바른 관리는 양을 줄이고 시간을 앞당기고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큰 컵 대신 작은 컵으로, 잠들기 직전 대신 1시간 반 전으로, 급하게 대신 천천히 드시는 거죠. 이걸 계속 무시하시면 잠은 계속 끊기고 낮은 점점 더 피곤해져요. 밤에 한두 번 깨는 게 습관이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낮에 집중도 안 되고 기분도 쉽게 가라앉아요. 기억력도 조금씩 흐려지고 몸도 무겁고 의욕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조정하시면 약 없이도 밤은 다시 조용해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아주 작은 습관 조정만으로도 밤이 편안해지는 걸 경험하셨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며칠만 해보시면 달라지는 걸 느끼세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요. 그래서 오늘 당장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직전에 물 마시는 습관부터 바꿔보시는 거예요. 물을 안 드시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앞당겨 보세요. 그리고 양도 큰 컵이 아니라 작은 컵으로 바꿔보세요. 100에서 150ml 정도면 충분해요. 천천히 앉아서 편안하게 드시고 마신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면서 몸이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 한 번 더 다녀오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어요. 물론 하루 이틀 만에 극적으로 달라지진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해보시면서 몸의 변화를 지켜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낮에도 집중이 잘 되고 기분도 더 좋아지실 거고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걸 보았어요. 특별한 치료나 약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 작은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깨시는 분들이 함께 겪는 또 하나의 숨은 습관을 다룰 예정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밤 수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 닿으셨나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으시거나 오늘부터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건강한 밤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